안녕하세요. 양천구 학부모 이야기를 맡고 있는 정민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학업에 시달린다고 딱하게 보기도 하고 공교육이 이렇다는 등 선생님들이 저렇다는 등 부정적인 말들도 체임없이 내뱉곤 했었죠. 간혹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투정도 종종 들어야 했고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죠.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이 정말로 값진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른들과 교류하고 친구와 함께 하던 급식 시간, 체육 시간, 하굣길 여러 소소한 일상들 우리가 참 귀한 것들을 하대하고 있었나 보다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저희 집에는 학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가 좋았구나 이러면서. 네, 양천구 학부모 이야기라는 타이틀 아래 특히 혁신교육을 추구해 나가는 양천구 학부모 분과위 소식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양천구의 한 학부모님을 모셔서 이런저런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재숙입니다. 지금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2명인데요. 네. 지금은 다 장성했습니다. 네. 35살, 30살. 네, 다 컸네요, 정말. 이미 학교 과정을 다 넘겨서 뭔가 초월한 기분이시겠어요. 여기 양천구에서만 쭉 키우신 건가요? 다른 지역도 살아보셨어요? 네, 여기 2명 다 나와서 여기서만 33년 살았어요. 네, 오래 사셨네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의 입장이자 동시에 선생님의 입장이시니까 양쪽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가 뭔가 따지거나 그러면 너무한다 싶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싶을 수도 있고 어떠셨어요?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기가 쉽나요? 아니면 딱히 그렇진 않나요? 글쎄요, 30년 넘게 재직하는 동안 양천구에서만 한 16년 근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고, 네. 제가 다만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머니들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네. 막상 제가 학부모 입장이 되어보니 더더욱 느끼는 바가 많았었죠. 네. 제 큰아이가 도를 갓 지났을 즈음에 이 지역 중학교에 근무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는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이제 이 지역 엄마들 참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막상 제 아이가 학생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아, 나는 참 자격 미달의 엄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이면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시간이 꽤 기셨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가령 예전엔 일단 반에 학생 수가 많았으니까 뭔가 순정적인 분위기였다면 학생 수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면서 각자의 개성이 더 많이 표출된다든지 직접 현장에서 느끼실 때 어떠셨어요? 엄청 많이 변했죠. 그래요? 네. 네, 제가 처음 발령받은 학교는 한 반에 학생들이 69명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녀가는 아이들에게 조회 시간이라든가 종례 시간에 뭐 공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 태도 같은 인성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네. 제가 퇴직할 무렵에 종례 시간이 좀 길어지면 네. 애들이 난리가 나요. 네. 다른 반 다 끝났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뭐 종례 조회 시간에 뭐 어떤 그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냥 행정적인 사항만 아주 드라이하게 전달하는 형태를 띠게 되더라고요. 네.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음악을 하나도 안 들었네요. 박재숙 님이 들려주고픈 노래 있으시면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복음성가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낮엔 해처럼
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 닿아서요. 그래도 복음성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고르신 걸 보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나요? 제가 암 투병하면서 네, 죽음이 그러셨군요. 코앞에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암을 이겨내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뜻깊은 노래네요. 얘기를 이어나가 본다면 영어 교사로 활동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후로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봉사를 하세요? 네, 30년 넘게 아침 출근, 저녁 무렵 퇴근하는 이런 생활 패턴이 하루아침에 멈추게 되니까 참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집에 있으니까 허송세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암투병하면서 살아온 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만 보고 살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내 가족, 내 가정, 내 울타리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 아, 이젠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누는 삶을 실천해보자고 맘먹었는데 나눠주려면 우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뭘 나누면서 살아볼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머릿속에 있는 그 영어가 네. 제일 낫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네. 영어 가르치는 봉사를 막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다 정지가 그렇죠.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좀 다음 달부터나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암투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셨지만 그로 인해 인생을 훨씬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예전엔 워킹맘이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 후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시니까 자녀분들 반응은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엄마 다시 일 나가는 거 어때? 이러나요? 저희 애들은 네.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파서 퇴직하고 이제 보험금을 타러 갔다가 거기 직원한테 붙들려서 보험 설계사 해보라고 어찌나 강권을 하길래 네.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네. 또 그 영역에 관한 또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말했더니 아들도 딸도 우리 엄마 정말 멋져. 해보세요. 네. 집에만 가만히 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른 나가라.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쉬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집에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간섭하니까 네. 밖에 나가는 그렇군요. 엄마가 좋겠죠. 그랬군요. 줄곧 양천구에서만 사신 거라면 선생님으로 직장을 다니실 때는 다른 지역에도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양천구만의 어떤 동네 분위기랄까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양천구 학부모님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관한 열정은 대단하셔요. 제가 영등포구, 뭐 구로구, 도봉구 등에서 근무해봤는데요. 네. 여기 엄마들 정말 그 교육에 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셔요. 그 열정이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가령 학교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 이의 신청이나 그런 부분에 서스럼 없이 나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거의 다 영역에 해당되죠. 학년 초에 학부형 총회 같은 거 하면 네. 한반 어머니들이 거의 다 오셔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해 오신 선생님들이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것도 어머, 이미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죠? 예, 같은 동료 교사에 나도 모르는데. 뭐 주요 과목도 아니고 말하자면 뭐 윤리 뭐 이런 과목인데도 네. 어떤 엄마 그 선생님이 어느 대학 나오셨어 어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리고 또 시험 치고 나면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정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 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엄마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자녀의 학교 성적과 그에 관한 것이 더 주요 관심사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노래 부르기, 과학 실험, 글짓기 등이 온갖 팀을 짜서 이제 소그룹, 특별 지도, 뭐 과외 활동을 받는 팀을 짜는데 네. 저는 직장 다니니까 그런 정보가 없어서 소외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 아들이 좀 똘똘하니까 먼저 제의를 해오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아이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그룹에 연락도 안 하고 끼워주질 않아요. 네.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엄마는 학년 말에 받아온 자녀의 생활 통지표에 적혀 있는 그 종합난 내용을 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소그룹 모임이 국어, 논술, 수학, 영어, 과학 등 주요 과목 과외팀으로 발전하게 되고 네. 자기끼리 팀을 짜서 강남의 유명 과외교사 섭외에 와서 모셔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남편이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돼서 네. 서울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네. 아들 친구 엄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 이야기가 아니시군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학기 초 학부모 총회에 참석률이 저조한 편인가요? 학년 초에 학부형 총회를 하면 20명 이내예요. 하여튼 15분 많으면 17, 18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양천구에 오래 사신 주민이자 학부모로서 혹시 외부에서 쪽으로 이사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양천구에 오래 사신 학부모이자 선생님으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요즘엔 대학 입학 제도도 많이 바뀌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자녀 교육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학교 입학 사정에 뭐 지역 균형 인재 선발 제도라는 것도 있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곳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잘 살펴봐서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양천구 주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거리가 깨끗하고 유흥가 시설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여러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안양천 같은 녹지 시설이 많다는 점이 양천구 주민으로서 자랑하고 싶어요. 자, 양천구 자랑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영어 과목을 맡으셨는데 학창 시절에 어떤 계기로 영어 과목 선생님으로 진로를 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영어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래요? 네, 원래는 화학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진학하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여자가 이공계 가면 안 된다고, 네. 힘들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육해공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여자가 가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죠. 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가 재밌었고, 또 고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같은 한 분이 담임선생님 하시면서 그분이 카톨릭 신학대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라서 네. 라틴어를 하신 분이어서 영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것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재밌었던 거, 그래서 영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 약사나 관련 계통 연구원을 하셔도 잘하셨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고, 네.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혹은 지금 다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과목, 어떤 진로를 정하시겠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요리 보면서 이거저거 해보는데 참 생활의 활력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주로 어떤 요리 만들어 보세요? 그동안 매일 먹는 반찬은 그냥 뭐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 그냥 대충 내 그렇죠. 짐작으로 네. 해왔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레시피로 하니까 김치도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기만 해봤지 만들 엄두도 못 내던 메뉴를 가끔 해보는 편이에요. 뭐 깨강정, 생강편, 뭐 조청 이런 것들은 해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오이 장아찌, 무 장아찌 이런 거, 참외 피클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한식은 남편을 위한 거, 양식은 딸을 위한 거. 뭐 시간 보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 하면서는. 네. 식구들 반응이 좋나요? 아니면 요리 그 자체가 재밌으신 건가요? 그 새로운 거 요리하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정말 과학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저거 만들어서 식탁에 올리면 새로운 메뉴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네. 더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저는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 봤었는데, 이제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면 뭐든지 잘 이해하고 빨리 실력이 성장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알파벳부터 시작한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영어 문장을 줄줄 읽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이 훨씬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고, 박재숙님은 어떠세요? 학교 영어 선생님으로서 어떤 경우가 많이 뿌듯하셨어요? 네, 사실 양천구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뭘 새로운 걸 가르친다는 느낌은 거의 못 느꼈어요. 네. 애들이 거의 대다수가 선행학습을 해오니까 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속상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험 출제할 때는 설명했던 부분에서 출제해서
수업에 집중한 학생이 유리하도록 하려고 신경을 쓰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제가 여기 혁신교육에 관련해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독일 교육에 대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독일에서는 선행학습이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수업 듣는 반 친구의 질문권을 박탈하는 행위고 선생님의 수업권 혹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서 금지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녀가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하면서 정작 잘못된 이런 부분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왜 미처 안 해봤을까, 이런 반성도 됐었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겪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영어 교사로 첫 부임지가 이제 상계유 중이었어요. 도봉구인 상계유 중. 멀리 가셨네요. 예. 근데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지도했는데 거기서는 3월달 한 달 동안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목동에 오니까 알파벳 3월 첫 주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정도로 했어요. 네. 그리고 한 반에 몇 명은 벌써 1학년 영어 교과서 다 떼고 와서 영어 수업 시간에 별로 들을 게 없어서 떠들고 딴짓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충격받았었어요. 네, 이게 정말 선행학습의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박재숙님을 생각하면서 고른 곡이에요. 영어 선생님이시자 또 신앙인이시니까 영어 CCM을 골랐어요, 제가. 좋은 목소리로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공명으로 불리는데요. Here I am again입니다. 들어보시죠. Just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 I must have prayed 1,000 prayers and sung 100 songs, but I just have to say again.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n the deepest heart. The psalmist says tha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with the gift of this new day comes a brand new chance to worship the Lord, tell Him in a fresh new way how much we love Him, how we praise Him. We love you, Lord. Let's sing like this.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ow I love you. Oh,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Oh,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and tell you in a brand new way I love you.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단순히 영어 선생님만 하시기엔 목소리가 너무 남다른 것 같은데 저기 오디오북 성우로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고 라디오 DJ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좋은 목소리를 활용한 어떤 활동 하시는 게 있나요? 실은 그 양천구 해누리 복지관에 있는 이웃집 라디오라는 그 동네 커뮤니티 방송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안녕하세요, 숙쌤입니다라는 코너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역시 저기 무슨 내용을 다루는 방송인가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 네.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은 사람들은 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 책을 낭송하는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혹시 간혹 예전 제자들을 마주친 적은 없으세요? 다시 보게 되면 지금쯤 다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연락을 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봄에는 재숙쌤 1인 방송 하시나요? 너무 멋져요 라고 카톡을 보내오는 제자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일단 워킹맘이시니까 그래도 자녀들 학교 상담 때 가보셨나요? 아니면 바쁘니까 아예 못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학년 초에 그 학부모 총회 할 때는 수업 시간을 바꿔서라도 꼭 참석했었고요. 그 외엔 뭐 별로 학교에 갈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직접 교육에 몸담으셨으니까 내 자녀를 키우는 데는 더 어떤 유익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왜 있을까요? 양촌구 어머니들 열정을 보면 자격 미달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열정이 반드시 자녀에게 약이 된다고는만은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98년도인가 그때 그 신목고 고3 담임을 하는데 3월 초부터 유독 눈에 띄게 속썩이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 봉사도 하시고 정말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정말 한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 상담을 하면서 또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좀 해보라고 권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걸 보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아리고 또 고생만 하시는 그쵸. 어머니 생각에 울컥하곤 하는데 얘네들은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그 아이들에게는 날마다 엄마는 집에서 놀면서 엄마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성가시런 존재라는 그런 적대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엄마랑 짜고 학교를 엄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 보는 데서 막 야단쳤어요. 어떻게 딸을 이렇게 교육시켰느냐고. 그래서 더 이상 지도 못하겠으니까 데려가시라고 자퇴를 하든가 전학 가시던가. 그때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하시라고 막 그러셨는데 그 여학생이 옆에서 그 엄마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 때문에 선생님께 저렇게 혼나고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랑해주는 분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 그래서 자녀 말에 귀 기울여지고 일일이 간섭하고 시키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한데요. 그 학생은 엄마의 어떤 모습에 그렇게 반감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그 어머니 사생활은 뭐 자세히 모르니까 뭐 원인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짐작하건대 사사건건 자기를 간섭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공부만 강요하고 그리고 엄마는 정작 집에서 늘 편하게 지내면서 나만 덜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아 뒤에는 문제부모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잔인한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와 자녀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물론 보고 자란 가정의 영향이 크긴 하겠지만 문제 부모 아래에서도 성실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문제와 뒤에 울면서 애태우고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뭐든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교직에서 30년간 계시면서 자녀들도 다 키워내시고 우리나라 교과 과정의 과목 구성을 다시 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과목을 넣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유럽이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 과목이라 하더라고요. 또는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는 의식주에 관련해서 농사짓기, 집짓기 이런 과목들도 있던데 박재숙님은 어떤 과목 넣고 싶으세요? 저는 경제 과목을 넣고 싶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용돈 사용처 적기라든가 가계부 적기, 그다음에 또 작은 돈을 이렇게 모아서 목돈 만드는 거, 또는 자기 돈을 조금씩 떼어서 남을 도움대 기부하는 거, 이런 것도 어려서부터 좀 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롤 모델을 제시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양천구 학부모 이야기 시간에는 이곳에서만 30년 넘게 살아오신 양천구의 지역 주민이자 교사로서 30년 넘게 양천구의 변화 과정을 다 지켜봤을 박재숙 학부모님을 모셔봤습니다. 재밌지 않으셨나요? 단순히 학부모로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일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학부모 이야기를 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